AI가 국민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엄청 큰 돈 벌 기회예요. 출원용 시장으로 가게 되면 랜드가 필요해요. 한국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나란히 1조 달러를 넘었어요. 이 모든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고 또 그 중심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고 TSMC가 있고 AI 시대에 정말로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증신의 주도 산업이 달라져 있고 각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선반영이 됐다 이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는 CPU 시장의 개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베라는 CPU고요. 루비는 예전처럼 GPU인데 베라 자체 CPU도 팔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CPU 시장의 개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CPU 시장은 ARM 기반의 ARM 그레이스 CPU 시장 기반이 있고 AMD, 인텔이 하는 X86 기반이 있고 그래서 CPU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 CPU 시장이 왜 커지느냐? 에이전트 시장이 개화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에이전트 시장은 뭐냐? 기존에 있는 X86 기반의 CPU는 워크프로 순서도를 일시불란하게 컨트롤러, 명령자의 역할이었다면 에이전트 AI 시장에 주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지휘자의 역할로 이제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AMD와 그 인텔이 만드는 것도 시장에 일정 정비를 할 거고 이제 CPU 시장은 어떻게 나눠지게 될 거냐 하면 이번에 이제 베라 시리즈도 ARM 기반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엔비디아의 CPU, AMD가 만드는 CPU, 인텔이 만드는 CPU, ARM 홀딩스 스스로도 우리도 이제 CPU 만들게요 라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ARM이 만드는 CPU, 이렇게 CPU가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야, 그러면 CPU가 만들어지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 GPU에는 HBM이 들어가죠, 그죠? CPU에는 LPDDR5가 들어가는데 LPDDR5는 뭐냐면 저전력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핸드폰에 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플폰, 그리고 뭐 샤오미폰, 삼성전자 폰에 LPDDR5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베라 시리즈에 들어가는 LPDDR5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LPDDR 전체 총량의 36%가 베라 CPU에 추가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뭐 베라만 있나요? AMD도 있고 ARM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메모리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CPU 회사들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 회사 주가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지금까지 구비님들께서 알고 계신 거는 HBM은 이제 다 알았어. D램을 적층해서 쌓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큼은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이 좋을 거고 D램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데 에이전트 시장이 되면서 CPU가 늘어나면서 블랙웰 시리즈까지, 호퍼 시리즈까지도 GPU였고 블랙웰 시리즈까지, 블랙웰은 많이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GPU를 연결한 거니까 72개를 쭈루루루 연결한 게 NVL70이에요. 그러면 연결하게 되면서부터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CPU가 필요하니까 CPU가 달려 있는데 GPU 8대당 CPU 하나가 달려 있을 때요. 근데 앞으로 에이전트 시장이 되면 GPU 한 대당 어쩌면 CPU 한 대씩 달라붙어야 될지 모른다고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메모리가 또 늘어나는 거고 CPU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엔비디아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 GPU만 팔던 거 그리고 CPU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을 때 블랙웰 72 시리즈에는 B300 시리즈 여기에는
ARM 아키텍처에 그레이스 CPU 한 개가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ARM에 들어가는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서도 CPU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이번에 계약을 또 바꿨죠, 그죠? 그래서 아마 ARM한테 주는 수수료보다가 아키텍처 사용 수수료의 비율을 좀 많이 줄인 채로 종전에는 뭐 완성된 설계도를 사갖고 왔다면 지금은 개념도 정도를 사온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CPU가 많이 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만 느는 게 아니라 CPU에 들어가는 LPDDR5도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출원용 시장으로 가게 되면 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라루빈에는 낸드 메모리가 별도로 장치가 돼요. KV 캐시,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기억 용량이 또 추가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이제는 낸드를 쌓아가지고 HBM은 D램을 쌓은 거고 HBF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거기다 쌓는다는 거죠. 그럼 낸드는 왜 필요하냐? 전력이 중단됐을 때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낸드 메모리가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는 사람 비슷하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낸드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낸드 회사도요. 우리가 샌디스크가 200불 하던 게 지금 1600불까지 올라갔고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레포트를 썼는데 2300불 갑니다 라고 레포트를 썼어요. 그리고 D램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클리컬 하다 그랬는데 UBS에서 이제는 PER로 거래해야 돼요. 2029년에 EPS에서 PER 15배를 적용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4년 초에 60불 했었는데 지금 800불 올라 있는데 여기서도 2배를 더 올라갑니다 라고 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CPU가 늘어난다는 것을 또 반영해서 급격히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분들은 그나마 이러한 현상을 빨리 알게 되시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또 중요하게 하나 나온 게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은 우선 마이클 보리도 그러고 너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만 죽으라고 팔지 일반에 파는 게 없으니까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는요, 매출 처별로 2개 사업부로 나눴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ACIE 사업부하고 2개로 나눴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매출된 비중이 50% 정도로 떨어졌고요. ACIE 사업부, 여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산업용 AI, 기업용 AI,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GPU 5만 대 샀잖아요. 그런 사업부의 매출이 50%까지 증가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수를 따지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체 고객 수는 20개도 안 된대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또 있죠. 오픈 AI, 엔트로픽, 그 다음에 또 오라클,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 혹은 AI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혹은 또 미국의 빅테크면서 메타처럼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는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대한 매출 비중이 80%, 70% 이르다가 현저히 떨어져서 50%로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다른 ACIE 사업부 쪽은 잠재 고객 수가 25만 개래요. 각국의 정부, 기업들, 일반 기업들. 왜냐하면 그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반 기업들이 금융회사다. 고객에 대한 정보 전체를 클라우드 회사에 데이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을 AI를 이용해서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을 증가시키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거를 경쟁 회사인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에다가 온프레스 및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기업군들이 전 세계 25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관련된 매출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50%까지 증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적 지출을 줄이면 큰일 난다였는데 앞으로는 일반 기업들 AI 클라우드 센터를 사내에 짓고자 하는 그걸 온프레스미라 그래요. 많은 기업들, 국가들, 뭐 공장 자동화하는 거, 공정 효율화하는 거, 이게는 기업군들이 25만여 개의 잠재 고객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부를 별도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 또한 메모리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요처가 더 넣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AI 산업이요. 그분들 맨 처음에 지금까지는 AI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경기가 좋은 거는 이제 막 시작한 추론 시장은 요만큼밖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전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까지 커져 있는 학습 시장만 반영한 게 요 정도라는 거예요. 추론 시장은 3조 달러, 4조 달러 시장까지 커진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GPU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러면 컴퓨터가 복잡해진다는 걸 또 의미하고 있는 거죠. CPU, CPU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하는 선도 강통신으로 연결해야 연결되는 연결선의 길이가 구리로 너무 많은 거를 서로 연결시켜 놓으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 GPU와 CPU 연결할 때마다 선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선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열이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GPU 성능, CPU 성능의 속도의 빠르기 그 대역폭을 얼마나 속도를 강대역으로 하고 빨리 연산을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그거 속도 경쟁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산의 양이 늘어나니까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얼마나 열을 적게 하고 데이터 이동 속도를 빨리 하느냐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통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 블랙웰에 GPU 72개, CPU가 예를 들어 한 9개가 꽂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커지면 기판의 사용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많이 꽂아야 되니까 다 모아지는 렉의 사용량도 늘어날 거고 렉과 렉까지 기판과 기판까지 소통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또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될 거고 빠르면서 열을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냉각이 안 그래도 문제인데 구리선은 열을 많이 발생하니까 강 케이블로 작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강 케이블 50, 구리선 50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그죠?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앞으로는 에이전트 시장이 되면서 연결이 중요해졌다. 연산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특수 목적의 맞춤형 반도체 양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범용을 써도 돼요. 그죠? 어떤 고객이 내 AI 클라우드 센터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ACIE 시장 기업들이 자체 온프레스미로 하는 시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AI로 자동화를 하겠다 그러면 반도체 에이전트 특화된 그런 칩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범용보다 좀 싸게 더 특화되게 만든 그 칩 시장도 함께 늘어나는 거고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글의 TPU, 아마존의 인퍼런시아, 그 다음에 메타의 마이야 뭐 다 지금 그쪽 시장에 지금 진입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또 누가 설계해 주느냐? 통신칩하고 같이 이제 설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 맞춰주는 브로드컴, 뭐 마벨, 뭐 이런 회사들이 일거리가 또 늘어나는 거고 그 걔들은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고 그걸 직접 조립은 누가 하느냐? TSMC가 다 하는 거죠. 그 TSMC도 꾸준히 성장하고 TSMC가 최근 들어서 올해 자본적 지출 전망을 늘렸어요. 그것도 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TSMC가 다 못하는 거는 삼성전자에게도 혹은 인텔에게도 먹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향 AI 특수 목적 칩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은 거죠. 그죠? 거기에 또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물리적 AI 시장이 또 남아 있어요.
AI 시장은 가장 작은 베이비 스텝을 하는 학습 시장에서 드디어 그거보다가 서너 배 큰 에이전트 시장으로 지금 막 초입에 들어갔어요. 버블이 아니라 초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이전트가 또 만개하고 나면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8년이 되면 로봇을 3만 대 생산해서 현대차 공장에 사용한대요. 공장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피지컬 AI 시장 전체가 2035년까지 혹자는 10조 달러 된다 그러고 2030년까지 봤을 때도 뭐 2조 달러 시장은 될 거다. 2028년 9년부터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연산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자체도 증가하는데 메모리도 증가하고 GPU 혹은 ASIC 이 두 개가 또 동시에 증가를 하고 연결하는데 필요한 연산 반도체 칩을 많이 꽂아야 되니까 기판도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를 많이 꽂을수록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니까 MLCC, 실리콘 MLCC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첨단으로 한 단계 발전된 실리콘 커패시티 이것도 함께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실리콘 커패시티를 삼성전기가 이번에 1.55조를 2년간 계약으로 미국의 기업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실리콘 커패시티는 전체 ASIC 반도체 원가 비중의 2에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또 얼마나 많은 ASIC를 생산할지를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요즘 그분들 삼성전기 주가 많이 오르죠. 그죠? PER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90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PER이 또 50배로 떨어져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실리콘 커패시티 그리고 플립칩 BGA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칩을 연결시켜주는 부품이에요.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기판 하나에 들어가는 기판의 양도 늘어야 되고 기판에 꽂혀 있는 반도체도 CPU도 늘고 GPU도 계속 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리콘 커패시티도 같이 늘고 플립칩 BGA도 같이 느는 거예요. MLCC도 같이 늘고. 그러면 MLCC는 또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폭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MLCC 주된 수요처는 핸드폰 이런 데였어요. 핸드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보다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몇 배나 더 많을 거고 자율주행차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면 그쪽에 또 늘어난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기술 변화를 이해해야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저놈이 비싸니 싸니를 논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AI 공장이다. CPU 하죠. 전 세계에서 CPO라고 그래요. 코어 패키징 옵스. 그러니까 강 케이블을 컴퓨터, GPU, CPU 바로 옆에 붙여서 패키징 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는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고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시총이 작아서 마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3개 회사가 그 CPU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CPU 기술도 가지고 있죠. CPU도 만들죠. 냉각 이런 기술 생태계 다 했죠. 최근에 양자 회사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GPU 잘 만들죠. 그리고 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는 다 하겠다 그런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 들어가는 플랫폼도 자기가 다 만들고 있고. 하여튼 AI 종합 공장이야. 도대체 젠슨항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대한 AI 제국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PER이 지금 20배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포워드로 내년 기준으로 보면. 그럴 때마다 사면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분모가 크니까 이익 성장이 지금 YOY로 80%씩 뭐 60%씩 늘고 있는데 밸류업도 한다 그러는데 주가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요. 그 대신에 현금보다 훨씬 나은 현금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는 중이고요. 낸드, D램 다 좋아요. 이러다 보니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 그것도 달라졌어요. 대만하고 한국이 영국, 캐나다 다 제쳤어요. 독일, 프랑스는 안 보여. 저 밑에 있어. 바야흐로 아시아 사람들이 드디어 힘으로 하는 거 말고 머리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정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술 경쟁력이 지금 AI 시대에 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나란히 1조 달러를 넘었어요. 두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3,500조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5,50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두 회사가 거의 70% 차지하고 있어요. 쏠림이냐고요? 쏠림은 무슨 쏠림입니까? 지금도 싼데. 앞으로는요, 세상이 정규분포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 시가총액의 거의 40%가 빅테크들이 차지한 지 오래됐어요. 예전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물리비용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다 지역에 나눠져 있었어야 됐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그죠? 눈땡이처럼 불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인터넷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팔아먹는데 물류비 드나요? 집중이 가능했다고. 애플도 그러고 메타도 그러고, 그러면서 있는 놈이 돈을 더 버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AI가 그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엄청 큰 돈 벌 기회예요. 그런데요, 이 AI가 산업혁명보다가 10배나 규모가 크고 10배나 속도가 빠르대요.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고 있다 보면 내 주식만 안 오르고 다른 주식 다 올라가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AI 시대. 정말로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증신의 주도 산업이 달라져 있고, 각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AI가 버블이냐고요? 버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최근에요,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글로벌 운용사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미국 기술주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소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시장을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그런 분 많아요. 지금 버블 아니에요. 그분들 구조적으로 달라요. 얼개 중심으로 한 말씀드려 보면요, 과거 IT 버블하고 가장 큰 차이는요, 과거 인터넷 버블에는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었어요. 인터넷 때는요, 구글이나 아마존이 흑자 전환하는데 5년, 10년 걸렸어요. 엔트로픽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3월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러고요. 연한산 매출이 300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달러로 밸류에이션 받고 있다 그래요. 인터넷 버블 때는 기대감이 컸지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AI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AI로 돈 벌어요. 인터넷 때는 돈 못 벌었어요. 얘들 지금 돈 벌고 있다니까요. 당장 현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AI 사이클은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AI 투자 많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YOY로 이익이 줄고 있나요? 이익이 늘어요. 10% 이상씩 계속 늘고요. 구글은 AI 클라우드 센터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예약이 늘어난 게 전 분기보다가 2.3배가 늘어나 있대요. 우리도 AI 쓰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게, 수주 들어온 게 2.3배나 늘어나 있대요. 그래 수주가 많이 들어서 AI 데이터셋이 늘리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버블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과랑 다른 게, 이번에 소위 말해서 돈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그룹, SK그룹이 지금 사죠. 그죠? 정부가 사요. GPU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막 진짜 자기 자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가입자만 늘어야 되고 이익은 안 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AI 시대에는요, 또 다른 게요, 캐펙스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수단을 먼저 확보하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야.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이브는 빌려줘서, 아일린도 빌려줘서, 아일린이 옛날에는 연산 능력 확보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하다가, 아이고 비트코인 돈 되겠나,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GPU 많이 사가지고 연산 능력 빌려주고 있어요. 오라클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데일 컴퓨터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가 다들 바보가 아니에요. 돈 잘 버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들이 왜 이러겠냐고요. GPU 확보, 전력 확보, 데이터 센터 확보, 메모리 확보, 강통신 확보 이런 것들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생산 수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생산 수단을 그 회사에 투자해서 확보하시기를 바래요. 이 모든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고 또 그 중심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고 TSMC가 있고 또 강회사들이 있고 또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구글, 뭐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나중에는 투자 사이클이 끝나면 돈 많이 벌겠죠. 그죠? 투자를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수기에 진입할 거예요. 그죠? 지금도 해수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오픈 AI, 엔트로픽 원래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그거 상장하면요. 스페이스X 상장할 때보다가 훨씬 더 메모리 기업 주가에 영향이 클 거예요. 상장을 하면 걔들이 또 돈을 많이 펀딩을 한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걔들이 자본 조사를 해서 뭐 하겠어요? 반도체 사겠지요. 반도체 사겠지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셔야 돼요.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그 뒤에 다양한 기업들하고 또 같이 컨퍼런스하고 구글도 이번에 개발자 대회를 했죠. 애플도 조금 있으면 개발자 대회를 해요. 그런 빅테크들,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기술 생태계들이 그들 주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어 있어야 돈 버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꼭 명심하시고 깨어있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